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권석경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뇌졸중 그 정체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전체 60세 이상의 사망 원인 중 암과 1, 2위를 다투는 질환입니다. 매 15분당 한 명씩, 하루에 100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확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사망도 무섭지만 더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보통 후유증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쪽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삼킬 수가 없다, 말이 잘 안 된다, 혹은 더 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이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 손상이 옵니다. 그 손상이 온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호두처럼 생긴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인데, 여기 빨갛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뇌를 먹여 살리고 있는 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터지고 막히면서 뇌졸중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졸중은 보통 밖에서 이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많이 이야기들 하시고는 합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시는 중풍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보다 더 넓은 의미로 더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 한방 의미이기 때문에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이 두 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쪽에 녹도 쓸고 이끼도 끼면서 이제 수도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중에 동맥도 안에 내막에 이렇게 콜레스테롤과 혈관 내 찌꺼기 세포들이 차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들은 막히지 않아도 우리 피가 흐르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허혈성 변화가 뇌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날아와서 혈관을 막게 되면 막힌 혈관 뒤쪽 부분으로는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뇌들이 5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피가 못 가면 뇌가 죽고 그 죽은 부위에 증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동맥경화 자체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피가 잘 흐르는 부위이고 파란 부위는 피가 안 흐르는 부위인데, 지금 경동맥과 같은 큰 동맥에 이제 동맥경화가 점점 심해지다가 막혀버리게 되면 굉장히 넓은 부위에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후유증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상동맥경화증 외에 심인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마음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성 심장 탓 뇌경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맥이나 우리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색전, 거기서 이제 피떡이 날아가게 돼서 머리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심장성, 심인성 뇌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로는 전구 증상이 잘 없이 갑자기 생깁니다. 우리 동맥경화인 경우에 전구 증상이 생긴 이후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심인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구 증상 없이 바로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와 뇌경색에 비하면 비교적 중증의 심리학적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예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 사진, MRI 사진인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뇌가 손상된 부위입니다. 우리 대뇌 바깥쪽 피질이 관여된 큰 영역을 포함하는 뇌경색이 생기거나 이렇게 뜨문뜨문 하얗게 시간차로 생긴 뇌경색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심인성 뇌경색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는데 규칙적으로 뛰어야 될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간격이 다른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있을 때 혈전이 생기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혈관이 막히는 거고, 이건 정상적으로 피를 공급해야 될 혈관이 터지면서 중간에 피가 새버려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보통 이제 혈압약을 이제 드시지 않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 오는 경우도 있고,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혈압이 조절 잘 되지 않는데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뇌출혈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머리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새어나오는 혈액들이 이렇게 고이게 되고, 고여 나온 혈액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뇌 조직들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의 조직들까지 다 손상이 돼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뇌조직뿐만 아니고 주변에 눌리는 뇌조직까지 손상을 입게 되는 뇌졸중이 바로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맥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나뉘는 부위에 풍선처럼 보이는 꽈리가 잘 생기는데, 이 꽈리가 점점점 커지다가 터지게 되면 이제 꽈리가 터진 부위로 혈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혈액은 어디로 가냐?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 뼈와 뇌 사이에 이렇게 자꾸 피가 차게 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고, 이 올라간 압력 때문에 뇌가 손상돼서 뇌가 기능을 못하고 사람이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뇌출혈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긴 뇌졸중 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졸중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뇌경색이구나 혹은 뇌출혈이구나 라고 의심하고 119에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뇌졸중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증상입니다.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며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뇌졸중의 이런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시면 말이 이상해지는 언어장애, 그리고 팔, 다리, 얼굴 한쪽에 팔, 다리, 얼굴이 마비가 오는 편측마비,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나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보행이나 평행장애, 그리고 매우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 이것도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간단한 증례와 증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말이 새는 경우, 아니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언어장애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전화 중에 갑자기 말이 조금씩 어눌해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을 못하게 되고 그 같은 진짜 단순한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이렇게 머리 앞쪽에 언어를 표현하게 하는, 그다음에 언어를 발음하게 하는 영역에 뇌경색이 오면서 언어장애가 생겼던 분입니다. 두 번째, 편측마비입니다. 제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응급실로 많이 오시는 증상들인데,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같은 쪽에 얼굴, 팔, 다리입니다. 같은 쪽에 얼굴, 팔, 다리입니다.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수저나 컵을 쥐고 있다가 들 수는 있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들지 못하는 경우 편측마비로 생각하셔야 되고, 편측마비가 아닌 것은 저림이나 따가움, 시려움 등의 감각 증상이 있는 경우는 편측마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 양쪽 팔이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것은 편측마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편측마비처럼 편측 감각 증상이 생기면 이것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식장애입니다. 사람이 멀쩡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풀썩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통증을 줘도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일어날 시간이 안 되어서 깨어보니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한다거나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경우 의식 장애가 생긴 뇌졸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자분은 50대였고 그 전날 주무시기 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호자분이 깨웠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꼬집어도 의식을 차리지 못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머리 사진을 찍었더니 머리 한쪽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흘러나간 혈액을 제거하고 이렇게 혈액을 제거한 수술을 받아서 치료하신 환자분입니다. 시야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이 갑자기 시커매진다거나 아니면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지거나 우리 컴퓨터나 TV가 고장난 것처럼 화면이 일그러져 보일 때 뇌경색, 뇌출혈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시야에서는 양쪽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나무도 잘 보이고 자전거, 가로등도 잘 보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다가 갑자기 반쪽이 시커매졌어요 하고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 시각에 영향하는 부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발성 뇌경색이 오면서 한쪽에 시야가 시커매지는 증상이 생겼던 분입니다. 시야뿐만 아니고 시각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체가 둘로 보여요. 아니면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라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실 수 있는데 젊은 남자분이셨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두 개로 보이고 차선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 우리 대뇌와 몸을 연결해주는 다리뇌, 뇌교 쪽에 까맣게 보이는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출혈 때문에 안구를 움직이는 이제 신경에 손상이 와서 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생겼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우리 많이 오시는데요. 어지럼증이나 평행, 보행장애도 이제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도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지럼증이 심하진 않으셨는데 걸을 때 왠지 이상하게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다. 힘이 빠지지는 않는데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라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급하게 사진을 찍었더니 우리 소뇌 쪽에, 소뇌가 우리 사람 머리에서 평행과 그 다음에 균형을 담당하는 중추의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서 평행이나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했던 환자분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도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살 감기 스트레스 받았을 때처럼 뻐근하거나 지끈거리거나 욱신거리는 정도의 두통이 아니고 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머리에서 폭탄이 터진다, 아니면은 머리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극심한 두통으로 보통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의식장애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이제 구토 후에 의식장애로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여기 왼쪽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하얗게 보이실 건데요. 이게 이제 동맥류가 꽈리가 파열되면서 생긴 거미막 및 출혈입니다. 밑에 사진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작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동맥류입니다. 동맥류가 터지면 이제 피가 새어 나가서 압력이 올라가고 이제 기능을 잃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맥류를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는 이제 주요 증상과 징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적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때 응급실로 오시면 이제 혈전 용해제나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나 물리적으로 막혔는 혈관을 뚫게 되는 뇌동맥 중재술이 시행됩니다. 혈전 용해제는 우리가 골든 타임으로 알고 있는 증상 이후에 이제 3시간, 4시간 반 이내에 응급실로 오셔야 이 약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이후에 뇌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그리고 혈관 상태에 따라서 뇌동맥 중재술이 시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제 흔히 알고 계신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 이제 고지혈증약,
그리고 경동맥이 매우 좁아서 생기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이제 좁아진 경동맥을 이제 넓게 만들거나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의 치료입니다.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머리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하고 이제 출혈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이 같은 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형이 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 증상이 잠깐 왔다가 수분이나 수시간 내에 좋아지는 경우 뇌졸중 발생에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증상이 생기면 없었던 분들보다 뇌경색의 뇌졸중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본인이 겪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라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재발하는 병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를 잘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이제 뭐 약을 제대로 안 드신다거나 이제 혈압이나 당뇨를 제대로 관리 안 하신다거나 이제 방치하게 되면 계속 재발이 반복되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미한 증상으로 오시게 되지만 계속 반복해서 뇌경색, 뇌출혈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뇌의 손상이 계속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나빠져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발생 이후에 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혈압 당뇨 관리 잘 하시면 발생의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100%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은 사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한 번 더 강조 드리기 위해서 같은 화면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의 5제 증상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이상해지는 언어장애, 한쪽에 동측에 팔, 다리, 얼굴에 마비가 오는 편측마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나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보행장애, 폐행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 중풍, 뇌졸중, 출혈인가 경색인가 이렇게 꼭 의심하고 가까운 큰 병원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하지 말고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뇌는 5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영구적 손상이 남기 때문에 빨리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기면 어떻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혈압, 당뇨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은 내 혈압이 어떤지,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병원에 갈 때만 체크하시지 말고 집에서도 한 번씩 혈압이나 당뇨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 하던데요. 그때 혈당 재보니 괜찮던데요. 하지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할 때는 우리 당뇨나 혈압약 드시는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동맥경화나 부정맥 등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드시거나 그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안주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극적이고 고칼로리, 그 다음에 고혈당, 또 기름이 아주 많은 보통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그 술과 그런 이제 안주들이 혈압과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 담배는 한가치도 이 뇌졸중이 의심되거나 아니면은 소인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염증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에 의해서 혈전이 또 발생해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는 꼭 지키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혈압, 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약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셔야 되고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다른 사람이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꼭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 뭐가 불편하더라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라고 하시면 그 운동의 횟수를 줄이거나 강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무리 횟수를 줄이고 해도 내가 운동이 불편하다 하시면 차라리 다른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식습관 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더라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보다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신선한 야채, 그다음에 뭐 지방이 적은 고기, 뭐 생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자주 드시면 좋지만 사실 뭐 평생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좋은 분들 만나면 뭐 좋은 음식 먹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는 맛있는 걸 먹되 평소에는 이렇게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선생님이 주시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산불에 비유해서 뇌졸중을 설명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이제 잘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꺼지지 않고 많이 번져서 산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도 이와 같은데 사실 뭐 나무는 타게 되면 다시 자라거나 심으면 되지만 뇌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고 이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에 대한 것, 이런 게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고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